크루즈 여행 관심 많으시죠? 특히 효도 여행 보내드릴 때 크루즈 생각 많이 하는데요.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는 선상 여행. 그런데 최근 논란이 있었습니다. 크루즈가 결국 매연을 내뿜는 호화 뱃놀이 아니냐. 어느 환경단체가 크루즈 유람선에서 생태 환경에 대한 유명 명사들의 강의를 준비해서 지구를 위한 크루즈 여행 상품을 기획했죠. 그러자 말로는 기후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탄소를 내뿜는 위장 환경주의, 그린워싱 아니냐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크루즈 유람선이 정말 그렇게 탄소를 많이 내뿜을까요? 친환경 크루즈는 없는 걸까요? 과학자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5년 들어 처음 뵙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정말 바쁘시던데요. 과학 플랫폼 통해서 네. 막 사람들에게 과학 이야기 알리는 것도 하시고. 네. 그 하는 일이니까 네. 그거는 그냥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네. 앞으로 뭐 더 좀 소개해드릴 걸 또 많을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나사 쪽하고 또 연락해가지고 플랫폼하고 또 연결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논의했었고 뭐 사실 뭐 지난번 방송이 11월 말이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딱 일주일 지나가지고 12월 3일날 밤에 그렇죠. 잊지 못할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 사실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네, 정신적으로 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 많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미국 나사가 그 우주선 네. 쏘고 이러는 데잖아요. 네. 미국 나사가 선생님이 이렇게 딱 연락하면은 연결이 닿아서 같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막 그런. 그건 아니고 그 요즘이 그 케빈 베이컨 지수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몇 다리를 건너갈 수 건너가냐. 있느냐라고 했는데 뭐 과거에 상당히 숫자가 컸으면 지금 보면 한 2, 3, 4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네트워킹이 돼 있다 과학인들이 보니까 많으니까. 예, 이 안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거치면 나사도 통한다. 네, 저희 김병민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겠습니다. 저희. 그래요. 선생님 그리고 유튜브도 시작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과학 홍보 플랫폼에. 일환으로 채널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선생님 그 채널을 보려면 뭘로 검색하면 되나요? 그 속 사이언스라고 속 사이언스. SOAK 사이언스 이렇게 치시면 네. 준비 중이니까 아마 그 조만간 지금도 콘텐츠 보실 수 있고요. 네. 1분기 정도면 조금 이벤트도 있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SOK 속 사이언스입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자, 그럼 크루즈 여행에 대해 선생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크루즈? 없습니다. 뭐 로망이었다가 뭐 요번에 저도 이제 알게 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생각이 좀 많아지죠. 네. 저는 아주 옛날에 어릴 때 크루즈 여행을 한번 했었는데 배가 침몰해도 얼른 구조될 수 있는 데는 너무 비싸요. 네. 거기는 이렇게 부자들이 있고 저희 대학생들은 자동차 들어가는 주차 칸, 그 아래 칸을 샀어요. 그래서 친구 보러 야 이거는 배가 침몰했을 때 차보다도 못한 자리 아니냐 하니까 그 친구가 표는 이걸 사고 노는 건 위로 올라가서 놀면 된다. 야 정말 머리 좋구나 그러고 따라했던 기억이 있는데 처참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죠. 그 차 밑으로 가서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 이 크루즈 여행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하고 싶어하는 여행이고 저희도 그때 그렇게 놀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30년 전이니까요. 이게 탄소를 배출하는 환경 빌런이다.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 빌런이란 용어를 붙이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거의 악마에 가까운 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근데 그만큼 환경에 치명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배와 크루즈는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배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운송수단이거든요. 네. 사람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인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거대한 호텔이고 그 다음에 그 배가 지나가는 저희 바다
여기가 전체가 다 관광지인 셈인 거죠. 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정의에 약간 벗어나 있는 벗어나 있는 수단이지 않을까. 네. 단지 물에 떠 있다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뭐 꼭 크루즈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행위 내내 어떤 막대한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배출하고 환경에 치명적이라면 다 빌런을 붙이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그 행위가 이제 어떤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다 소비적인 거에 지금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아까 뭐 그 시커먼 연기 같은 것들. 네. 근데 이 안에 보면 보통 우리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때 불완전 연소. 그렇죠. 그러니까 까만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검댕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유황 성분도 있고 질소산화물도 있고 뭐 유해성 물질 다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크루즈가 사용하는 연료가 중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중유를 그냥 왜 중유가 나쁘냐라는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 석유의 정제 과정을 좀 그 시청자들이 이해를 한다면 뭐 다른 부분도 다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난번에 선생님 플라스틱 얘기해 주신 게 네.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사실은 이제 그 원래는 원유죠.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네. 그 석유를 시추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소금이요. 예, 그다음 황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물로 세척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끓이기 직전에 20도씨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온도죠. 여기에서도 벌써 이제 그 정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도 가스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제 네. 메탄이라든지 에탄 같은 것들은 그냥 이제 증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마치 술을 증류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네네. 증류.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유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왔던 가스들이 이제 LNG, 그 다음이 이제 LPG인데 LPG가 잘 아시듯이 프로판하고 부탄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납사라고 얘기를 하고 나프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휘발유가 그 안에 속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유, 그 다음에 이제 제트기 항공유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경유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에 저거는 아시지 않나요? 그 정제 과정의 맨 마지막에 네. 남는 찌꺼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보통 아스팔트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아스팔트 직전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그러네요. 어떻다는 상태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찌꺼기 직전의 기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제 보통 사슬로 돼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LNG나 뭐 메탄이나 이런 거는 탄소가 한두 개,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가 7개, 그 다음에 뭐 경유가 15개 정도 되고요. 네. 아스팔트나 파라핀 같은 게 한 40개 정도 되니까. 탄소가요? 예. 탄소 이렇게 사슬이죠, 사슬, 길이. 탄소 사슬이. 예. 여러분, 이 얘기를 저희가 5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크루즈가 그렇게 탄소를 많이 내뿜는지, 크루즈 여행 하고 싶은데 그럼 친환경 크루즈는 없는지 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4부에서 우리가 원유를 증류할 때 말하자면 제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게 LNG네요. 그러면 가볍다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네. 탄소가 한두 개만 있는 예. LNG. 그다음이 LPG. 네. 그다음이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증유. 그다음이 아스팔트다. 그렇죠. 이게 온도에 따라서 가벼우니까 온도가 이제 낮은 온도에서부터 이제 점점 끓이면 네. 이게 무거우니까 이제 얘가 증발이 되는 것들을 포획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중유가 350도 정도에서 예, 끓으면 나오는 건데 사실 아스팔트하고 저희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정제가 되게 어려운 예, 연료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들도 상당히 많이 함유가 돼 있는 들어가 있고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증유 같은 경우는 아까 LNG는 탄소가 한두 개라고 했는데 증유 같은 경우는 탄소가 한 40개 들어가 있다고. 40개까지가 보통 자연에 많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파라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존재를 하고 대략적으로 경유가 15개, 20개 정도 사이니까 이게 구간이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 20개에서 40개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료로 사용이 될 때 그만큼 탄소 배출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이산화탄소가 그게 거꾸로 네.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탄소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탄소 물질에서 떼어내는 거거든요. 탄소를 산소가. 그러면서 본인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결합을 뜯어내면서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중요를 계속 쓰느냐? 아까 LNG나 LPG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에너지가 나지만 한두 개에서 나오는 거랑 네. 어떤 한 분자가 한 3, 40개가 동시에 이쪽에서 결합이 떨어진다 그러면 더 에너지가 많겠죠. 그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힘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 연료와 거기에 운송 수단들이 네. 매칭을 해보면은 대략 크기와 다르게 매칭이 돼요. 그 자동차도 휘발유는 좀 소형이고 트럭은 좀 크고 네.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힘이 필요한 것일수록 이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아스팔트 쪽에 가까운 기름을 맞습니다. 써야 되는 거네요. 거기에는 이제 경제성도 들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정제가 좀 덜 돼야 덜 되다 싸니까. 보니까 가격도 싸고 힘도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친환경 크루즈다 이런 얘기가 네. 불가능한 건가요? 연료로 LNG 쓴다는 기사도 봤는데 LNG를 친환경으로 탄소를 적게 내뿜으니까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엄밀하게 보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 전기차가 친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근원을 따지면 또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떼우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그 천연가스가 메탄하고 에탄, 프로판까지가 약간 들어 있어요. 부탄은 안 들어 있는 게 확실하고 네. 왜냐하면 그 부탄부터는 확실히 LPG로 걸어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얘네들도 잘 보면은 다 탄소가 있잖아요. 결국 연소를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작으니까 네. 연료 크기가 작으니까 덜 배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죠. 힘이 약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탄소 제가 볼 배출량은 때는 지구 가열을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기여를 많이 하지 않는다. 아. 오히려 이제 중유 같은 것보다 이런 걸 쓰게 되면 오염 물질 같은 거, 검댕이나 유황 성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서 그런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해본다 그러면 그다지 뭐 이렇게 큰 기여는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은 덜 나올 수 있겠지만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큰 기여를 하진 않을 거다. 그렇죠. LNG를 쓴다고 해서. 그럼 아까 LNG, LPG,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에서 다 외우셨네. 저 이게 외우려고 반복하는 네.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 진짜 그렇네요. 휘발유로는 우리가 자동차가 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럭이나 좀 큰 게 중장비가 다닐 때는 네. 또 다른 기름을 쓰고 비행기는 항공유고 네. 또 올라가네요. 진짜 힘있게 큰 거를 움직여야 될 때는 더 정제가 덜 된 기름,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기름을 쓴다고 봐야겠네요. 그 마지막이 지금 크루즈 증유인데 이게 그러면은 전기로 가는 크루즈 이런 거는 불가능할까요, 선생님? 그 질문은 네.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기차가 지금 이제 아까 뭐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네네. 점점 이제 화물차 쪽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을 거예요. 네. 할 수 있죠.
전기 트럭. 예, 그렇죠. 할 수 있죠. 모터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토크를 내기 위해서 네. 그 모터라든지 기계적인 부분들, 이 기계 역학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돌리려면 그만큼 전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아,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더 큰 모터를 같은 돌려야 배터리라면 되니까. 금방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결국 또 전기를 또 많이 먹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내연기관이 지금 전기차가 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 내연기관이 또 그 큰 중장비라든지 네. 대형 이제 운송수단에는 아직까지는 예, 적합하니까. 그게 더 유용하니까. 아마 그 배를 먼저 생각한다기보다 비행기부터 생각하는 게 순서대로는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순서대로 보면 비행기죠. 비행기도 그러면 지금 드론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게 크루즈가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일단 연료에서 이거는 친환경이나 탄소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는데 크루즈 여행을 사람들은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네. 그 어떻게 해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재생에너지로 가는 전기 크루즈 이런 거. 아니, 뭐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아마 다 가능할 거예요. 네. 근데 결국 이게 규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규모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에너지를 얻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 에너지는 힘이란 뜻인데 그 힘을 이제 어디서 동력을 얻느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가장 문제가 화석 연료에서 꺼낼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전기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먼저 계산을 한다면 가능은 할 텐데 이게 경제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죠. 규모의 경제 문제가 되겠네요. 이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태양광을 막 엄청나게 보급하고 재생에너지가 90% 이상 보급이 되고 이런 상태라면은 친환경 연료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게 가능해. 저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루즈보다 네. 더 작은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트럭부터, 예. 그다음 자동차부터. 비행기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크루즈선인데 네. 사실 크루즈선이 바깥에 있는 이유가 뒤가 사실은 선박이에요. 선박들인데 네. 선박 중에서도 아까 그 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박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크루즈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박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탄소 배출이요? 예, 배 전체를 어쩌면 지금 배 전체를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배 중에 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정유 그러니까 뭐 화물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그 컨테이너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선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보면은 나머지들은 뭐 비행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크루즈선만 지금 항공기보다 더 많이 나온 걸로. 그게 동력도 동력이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그게 다 에너지 배출로 가서 그런 걸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간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1km를 간다라고 네. 했을 때 비행기는 금방 가잖아요. 네. 예, 금방 가니까. 근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고, 네. 네. 뭐 이분들 식사라고 해봐야 그 맛없는 기내식, 거든지 기내식 예. 나오는 건데 지금 선상에 사실 수천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큰 크루즈선은 한 5만 톤급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며칠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를 다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전 어떻게 보면 그 여행지가 다 움직이는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통째로 여행지가 움직이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생태계에도 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태계에도요. 아마 수평수란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수평수. 예. 네. 배가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렇죠. 근데 수평수라는 게 뭐 한번 넣어놓고 안 빼는 게 아니라 정박을 할 때 그 배 균형 이제 어떻게 보면 무게죠. 네. 무게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물을 다시 빨아들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가지고 내뱉기도 내뱉기도 해요. 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면서 사실상 생태계를 거의 섞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처럼 바다 생태계가 각 지역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희가 비행기를 타면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수입 같은 거 맞아요, 몰래 갖고 오지 맞아요. 못하게 맞아요. 신고하는데 근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아. 거기 바다 생태계가 섞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만을 간다. 그러면 수평수를 저희 거를 갖고 갖고 가서 대만 항구에다 그냥 뿌려버리는 뿌리는데.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네요. 예. 우리 막 돌멩이 흙 하나 공항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예. 수평수가 그렇게 되네요. 예, 크루즈선이 빙하 같은 데를 만약에 북극 쪽을 이렇게 지나다닌다 그러면 검댕이 같은 것들이 빙하에 이렇게 쌓여요. 쌓이는데 이게 결국은 반사를 네. 방해를 하면서 태양열을 흡수를 해서 빙하가 더 빨리 녹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검댕까지 빙하에 남길 그러니까 수 이게 있다. 그 흔적, 그 음. 발자취, 어떻게 보면 그 풋프린트가 네,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네. 뭔가 이렇게 다 문제점을 남기고 있기 남기고 때문에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좋은 여행이긴 한데 우리가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지 그렇네요. 않을까라는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그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자, 그러면 선생님께 이 크루즈에서 초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 이 크루즈에서 기후 환경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다가 비판을 받고 강사들이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 여기서 선생님께 강의를 해달라 김병민 선생님하고 제의가 온다면 네. 어떠셨을까요? 저요? 네. 저희 당연히 안 가죠. 그분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제가 여기 오면서 네. 오늘 이거 방송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텀블러를 갖고 왔어요. 아. 매번 갖고 온다 하다가 그래서 저희 작가님이 항상 다른 잔으로 드렸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갖고 오는 이유가 그래도 한 번쯤 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되게 잘난 것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 생각도 없지만 그럴 자격도 없고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다른 분들한테 어떤 영향이라는 걸 주는 상태라면 지속적으로 자기 검증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네. 한 번쯤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요. 근데 결론은 안 한다.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선생님은 그러셨을 것 같네요. 이 지금 석유 정제 과정에서 어떤 기름을 쓰는지를 알고 있으면 아마 다른 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고 가셨을 것 여기까지는 같아요. 몰랐을 거예요. 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또 크루즈 여행하면 우리가 인생에 한 번은 가보자 하는데 선생님 그러셨대요. 사모님이 이탈리아 그 섬 도는 크루즈 여행 우리 가자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포기한 게 뭐였냐면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별 보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바다 한가운데서 광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뭐 아름다운 우주를 볼 수 그러니까. 있겠어요. 근데 그 우주를 제대로 볼 수 없답니다. 왜요? 배에서 나오는 그 검은 연기들이 이렇게 가리고 있대요. 정말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루즈가 내뿜는 매연이. 네. 하하. 그렇다면은 마음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되네요. 굳이 그렇게까지 놀 일이 아니구나. 그 크루즈 여행과 함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좀 보면서 사실 크루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봤었고요. 네. 그 영화 보면 저것도 있겠네요. 그 비행기를 탈 때 여행을 할 때 보면 이제 프레스티지석하고 이코노미석이 맞아요. 있는데 저야 뭐 이코노미석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고 회사에 출장을 가면 이제 가끔씩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타이타닉 영화라든지 설국열차,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한번 수상을 했던 영화 기생충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렇게 양극화가 되게 너무 뚜렷하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삶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철학마저 막 이렇게 훼손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약간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이렇게 약간씩 드는데 이
여행 자체가 이제 크루즈 여행이 웰니스 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웰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트렌드로 해가지고 그 좀 어떤 4060 세대의 좀 이렇게 재력가들이 네. 예, 돈이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재력가 예. 아니더라도 그 웰빙과 치유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런 것만 여행의 가치일까? 예, 화려한 산상 파티와 호화스러운 객실 물론 그 밑에 등급이 그렇죠. 있습니다. 저처럼 20대 때 자동차 밑에 칸에 들어간 네. 사람들. 얼마나 좀 이렇게 그 박탈감이 있습니까? 아니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래요. 그건 어려서 그런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밟고선 땅과 바다, 하늘 이거 되게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선택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어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 다음번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좀 나중에 논의를 해보겠지만 네. 저희가 보면 기후변화의 마지막 방어선이 사실 바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네. 거기 안에 이제 식물 플랑크톤 얘기를 해요. 그 바다 수온이 많이 상승을 하면 네. 식물 플랑크톤 개체가 감소하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의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광합성을 많이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실제 데이터도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구 하나를 제가 엊그저께 좀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거 보다가 네. 이제 같이 보게 된 건데 그 식물 플랑크톤이 오히려 생산력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바다에서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게 왜 그랬냐고 보니까 그 플랑크톤의 대사가 그러니까 질소나 인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황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적응을 한 건가요? 적응을 지금? 하거나 변화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몸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하다못해 식물 플랑크톤도 바꾸는데 네. 사람이 안 변하면 될까요? 아유,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 아유 갑자기 뭉클해지는데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를 한 거군요. 그렇죠. 식물 플랑크톤이. 네. 밀라노님, 이탈리아에 계신 밀라노님이 여기서도 아직 크루즈 여행 못 가봤는데 알았으니 이제 알고는 더 못 가게 생겼습니다. 까짓 거 못 가고 말죠. 그러셨네요. 네, 오늘 늘 저희가 궁금한 이야기 과학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말씀 듣고 나면은 다른 문제들이 응용 문제가 되죠. 기초 체력을 길러주시는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